2017년 3회 전기 설비 파트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 시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는 갑종 풍압 하중 값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뭐 기억해야 됩니까? 일단 요거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목주라든가 원형인 경우는 588이었죠. 588 파스칼. 이렇게 되고요. 목주, 원형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 네 자리 숫자 중에서 앞자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10, 11, 12, 13 빠지고요. 14 땡땡, 12 땡땡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동그라미 애자같이 보이죠? 애자인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사각형, 삼각형, 뭐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 삼각형, 마름모 이런 것들은 14가 되고요. 여기 강철주죠. 강철주. 강철주고요. 여기가 강철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면서 하면 되고요. 목주, 원형철주, 목주, 원형철주 588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요거 헷갈리게 해놨는데요. 이 철근 콘크리트주하고 강철주 요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원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아무튼 강철탑 요거죠. 강철탑 125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 주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 강자가 빠졌습니다. 이거 원형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주는 원형의 것이 588이고 기타의 것이 88입니다. 이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강철 주가 1117 그렇죠? 원형일 때도 이것도 588이고요. 그다음에 강철 여기 탑이 되는 거죠. 강관으로 되어 있는 강철 탑 이것이 1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강철주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82번 최대 사용 전압 7kV 이하의 전류의 절연 내역 시험할 때 시험 전압을 연속해서 몇 분간 우리가 시험할 때요. 몇 분입니까? 10분이죠. 10분. 10분 동안 쉬는 시간 10분, 시험 시간 10분. 그렇죠? 10분입니다. 10분. 이거 이건 주는 문제네요. 점수를. 그렇죠? 83번 고압 인입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5m 떨어진 다른 수용가에 고압 연접 인입선을 시설했다 그랬는데, 이거 주의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있을 때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그렇죠? 수용가 쪽으로 들어오는 선을 우리가 가공 인입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또 이곳으로부터 이렇게 빼나가는 이런 선을 연접 인입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특징이 고압입니다. 고압. 그래서 고압 인입선은 연접 인입선을 쓸 수 없게 돼 있죠. 일단은 틀린 것이 1번입니다. 고압 연접 인입선은 그렇죠. 시설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다른 것들도 맞는 거니까 그러면 참고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5mm 경동선, 고압절연전선 위험 표시를 하고 3.5m 높이에 설치하고요.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역시 3.5 이렇게 시설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고압 연접 인입선 안 됩니다. 84번 공통 접지공사 적용 시에 상도체의 단면적이 16스퀘어인 경우 보호도체에 적합한 단면적 그랬고요.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이 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상도체의 단면적을 S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그 두께 그대로 단면적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재질이 같은 경우. 그리고 16에서 35, 즉 16보다 큰 경우는 그냥 16을 쓰면 됩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상도체가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보호도체 재질이 상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S, 그냥 그 면적을 쓰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보다는 크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이때에는 그냥 16을 쓰면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6보다 작거나 같은데 16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S로 보고 얘와 동일한 면적을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4번 16이 답이 되는 거죠.
삭제된 문제고요. 86번으로 갑니다. 자, 일반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주요 변압기에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계측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 계측 장치 하면 VIP 생각나야죠. VIP 전압, 전류, 전력. 그래서 아닌 것은 일단 주파수인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발전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모듈 역시 VIP죠. VIP. 그리고 발전기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입니다. 회전자의 온도 아니고요. 요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폭, 10,000kW를 초과하는 발전기의 진동의 진폭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요 변압기 역시 VIP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입니다. 그냥 온도 아니고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그래서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거죠. 87번 345 가공전선이 154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 이들 양 전선의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약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되는가. 345하고 154죠. 여기 보시면 일단 특고압 가공 전선 간의 상호 접근 교차일 때는 60kV 이하일 때는 무조건 2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겠네요. 60kV를 초과할 때는 이제 60에 여기 2m에다가 단수 계산을 해서 그렇죠? 계산해 주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 3, 4, 5니까 높은 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높은 걸 기준으로 해야죠.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지금 60kV일 때 이게 2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수 계산 기본 2m는 더해져야 되고요. 여기 3, 4, 5에서 그렇죠. 60을 뺀 값 그것을 10으로 나누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절상을 하죠. 그래서 프라임 이렇게 표현하고요. 0.12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면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60 빼면 그리고 28.5가 되네요. 얘가 28.5가 되니까 이 전체 절상을 해야 되니까 29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에다가 더하기 29 곱하기 0.12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보니까 5.48이 나오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88번 애자 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을 시설할 때 전선의 지직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일 경우에 몇 메타 이하인가. 자,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죠. 그래서 애자 그러면 전선 상호 간격은 6cm 이상이 됩니다. 0.06이죠. 미터로는 6cm 이상이고요.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400 미만일 때는 25, 400 이상일 때는 45인데 건조한 곳에서는 25, 즉 2.5cm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 전선의 지지점 간의 이격거리는 윗면, 옆면을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지지점 간인 거리는 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m, 그렇죠? 간격으로 붙이면 됩니다. 89번 가공 접지선을 사용해서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변압기 시설 장소로부터 몇 메타까지 떼어 놓을 수 있는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접지를 하고 싶은데 접지가 안 나올 때는 또 이쪽으로 가공 접지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이쪽에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접지를 하는 것이 또 적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에서 얼마까지 떼어 놓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200m입니다. 이렇게 뭐 정해져 있으니까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변압기 시설 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접지 저항값이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죠. 90번 고압 가공 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율은 얼마 이상의 이도로 시설해야 되는가? 자, 고압 가공 전선을 경동선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 주신다 생각하시고요. 고압 가공 전선에서의 경동선은 안전율이 2.2가 됩니다. 2.2. 그렇죠?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 같은 경우는 2.2 이렇게 되죠. 2.2. 그 다음에 금박기 전선은 2.5 이상의 이도로 시설해야 된다.
우리가 내열 동합금성 같은 경우는 2.2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거와 같이 역시 경동선, 고압가공전선의 경동선 2.2 기억을 해둡시다. 92번 특수장소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교량 윗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선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때의 높이는 5m 이상 맞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뭐 나온 적이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교량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 전선과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는 0.2다. 요거 아니죠. 이 부분이 0.6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60cm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옳지 않고요. 저압전선로, 고압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에 0.5 이상, 벼랑과 같은 수직 부분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부득이한 경우 시설할 때 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0.6이니까 2번이 틀린 거죠. 93번 고압 옥내배선 시설 공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애자 사용 공사, 애자 사용 공사도 웬만한 곳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개된 장소, 건조한 장소라고 한다면, 밀폐된 곳이 아니면. 여기에서는 가요전선관인데요. 가요전선관은 사실 구부러지는 좀 약한 그런 전선관을 뜻하기 때문에 고압의 옥내 배선으로는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애자 사용 배선, 케이블 배선, 케이블 트레이 배선,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할 수 없는 공사죠. 94번 사용전압이 154kV의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 몇 미터 이상 시설해야 되는가. 결론은 뭐 1144, 이거 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요. 답을 좀 기억해 두셔도 좋고요. 정확하게 살펴보면 얘는 35kV 이하일 때 시가지에서는 특고압 10m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할 때는 역시 단수 계산을 하는데요. 자, 단수 계산하는 방법. 자, 기본 10m는 추가를 하고, 이게 35kg가 기준이기 때문에 154에서 35를 빼고요. 10으로 나눠야죠. 그리고 그것을 절상을 해줘야 됩니다. 올림을 해줘야 되고 0.12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가 35를 빼면 11.9니까 12로 계산해야 되죠. 11.9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2 올림을 해서, 즉 12 곱하기 12 해주면 되죠. 12 곱하기 0.12 하면 1.44가 나오니까 거기에 10을 더해서 4번 1144 4번이 답이 됩니다. 154 시가지 1144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95번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인가? 안전율 문제죠.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안전율이 133인 경우가 이상시 상정 하중을 계산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이 되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또 1.5인 경우가 안테나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그리고 2.0 이것이 이제 기초 안전율, 요거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2번이고요. 2.2일 때가 아까 우리 경동선 했고요. 또 내열 동합금선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2.5일 때가 지선, 뭐 ACSR, 그렇죠? 이런 것들이었죠. 자, 이거 한번 쭉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기초 안전율 2.0입니다. 2가 되죠. 96번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은 답은 4번이니까요. 정확히 읽어봅시다.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로 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가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지중관로는 상당히 길고 여러 개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지중관로의 정의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97번. 가공전선 외 지지물에서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이것도 자, 첫 번째 이걸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됩니다. 안전율 2.5, 지선의 안전율 2.5. 두 번째 소선의 지름 2.6mm. 세 번째 가닥수 세 가닥 여기 3. 네 번째 인장하중 4.31. 워낙 잘 나오니까요. 지선. 도로 횡단 시 여기 5번이죠. 5번 역시 지선은 5m 이상입니다. 지선은 5m.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자고 그랬죠. 2일 때 2.6, 3일 때 3, 4일 때 4.31, 도로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을 물었는데요. 안전율 2.5죠. 2.5고요. 세 가닥 이상이니까 틀렸고요. 도로 횡단에 시설하는 일반적인 높이상 5m 맞죠? 지중 부분 및 지표상에 여기 60cm가 아니라 여기 30cm죠. 30cm까지 부분은 아연 도금란, 철봉 등 부식하기 어려운 재료를 써야 된다. 그렇죠? 여기 30cm까지는 아연 도금란, 내식성이 있는 것을 써야 된다. 60cm가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답이네요. 98번 조합 옥내 배선에 적용하는 사용전선 내용 중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자,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맞고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이거 MI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것을 옥내 배선하려면 케이블의 단면적은 2제곱밀리미터, 2스퀘어가 아니고요. 여기 MI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거 MI, I가 좀 1처럼 생겼잖아요. 1,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 MI는 1제곱밀리미터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제곱밀리미터 이상이 틀린 거고요. 요거 한 가지 기억하고 갑시다.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역시 맞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MI 케이블, MI, MI 1제곱밀리미터라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99번 지중 전선로의 시설에서 관로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역시 우리가 관로식도 1.0입니다. 우리 직접 매설식에서도 중량물 이런 거에 어떤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m였죠. 여기서도 관로식에서도 1m 이상이 됩니다. 1m. 100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 적용 시 적합한 사항은 그랬네요. 여기 보시면 난연성 케이블 사용하는 거 이거 맞죠?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 얼마였습니까? 예, 1.5였죠. 안테나도 1.5였듯이 이것도 옳지 않고요.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의 전선 접촉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덕트하고는 다릅니다. 전선 접속을 허용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하게 되면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00 미만일지라도 접지공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